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로렌조 데 메디치 전하께 군주로부터 호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은 관례에 따라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나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나서려 합니다. 그래서 대개 군주에게는 말이나 무기, 금박으로 된 옷감, 보석 그리고 군주의 위엄에 합당한 장신구들이 헌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전하에 대한 헌신의 증표로서 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데 제가 가진 것 가운데 귀하고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은 오로지 위대한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오랜 경험과 옛 역사를 다룬 저작들에 대한 꾸준한 독서를 통해 배우게 된 것들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 주제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왔는데 그 결과를 이 한 권의 작은 책자에 줄여 전하께 바치고자 합니다. 전하께 바치기에 이 책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위험과 역경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비로운 전하께서 이 책을 받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 책을 아름답게 윤색하지 않았고 과장된 구절이나 고상하고 화려한 말투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루려는 내용을 서술하고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떤 기교나 외양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의 독창성과 주제의 중요성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할 뿐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낮고 비천한 지위에 있는 자가 군주의 통치를 논하고 지침을 제시한다 해서 그것이 무리한 소행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형세를 그리고자 하는 사람은 산이나 다른 높은 곳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서 낮은 곳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지요. 그렇듯 민중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고 군주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민중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는 이 작은 선물을 보내는 제 뜻을 헤아려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자세히 읽고 숙고하신다면 저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하실 겁니다. 즉 전하께서 부여된 운명과 그 밖에 다른 탁월한 자질들이 기약해주고 있는 저 위대함에 도달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어쩌다가 이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엄청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운명에 시달려 왔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통치자에게 바치는 헌정사 치고는 마키아벨리의 어투가 당당하다. 자신이 깨닫게 된 통치론을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말할 테니 그 내용이 독창적이고 중요하다 판단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도 좋다는 식이다. 이런 마키아벨리를 장자크 루소만큼 높이 평가한 철학자도 드물다. 그는 자신의 책인 사회개혁론 3권 6장에서 군주론의 가치가 비상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독서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보면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군주론의 곳곳에 숨겨놓았다고 말한다. 그 숨은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군주론이 왜 공화주의자의 책이고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해 쓴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키아벨리를 훌륭한 시민이자 위대한 정치가로 규정한다. 아무튼 위 헌정사의 마지막은 메디치 가문의 군주가 처한 좋은 운명과 자신이 처한 나쁜 운명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대조는 이 책 전체에서 반복되는 테마이기도 한데 그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내지 정치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포르투나는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아닐 수 없다. 포르투나는 인간의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의 우연적인 힘 내지 불확실성을 가리킨다. 신화적 의미에서 운명의 신은 여신으로 상징되는데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행운의 재물을 다른 손에는 아군의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곤 했다. 따라서 운명의 여신이 어느 손으로 내리치느냐에 따라 상스러운 기운을 뜻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가혹한 아군에 희생당하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군주론 안에서 포르투나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소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5장의 소두에 나오는 표현을 보자. 세상의 일이라는 운명의 여신과 신에 의해 주관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실천적 이성으로도 이를 바로잡을 수 없고 사실상 구제책이 없다는 견해를 많은 사람이 가져왔고 지금도 갖고 있음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운명의 여신은 우리 행동의 절반에 대해서만 결정권자의 역할을 하며 나머지 절반 혹은 거의 그 정도는 우리가 통제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일 거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포르투나가 작용하는 영역을 피하라는 뜻인가? 아니다. 인간에게 허용된 절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포르투나에 때로 적응하고 때로 맞서 싸우라는 것이다. 군주는 운명의 풍향과 세상사의 변화가 명령하는 바에 따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백을 가질 필요가 있다. 18장. 포르투나가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포르투나는 군주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시련을 만들 때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운명의 여신은 다른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세습 군주보다 더 큰 명성을 필요로 하는 신생 군주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할 때 그를 위해 적을 만들어내고 이들로 하여금 신생 군주를 공격하게 한다. 20장. 그런 포르투나가 군주에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운명의 여신이 변심을 했을 때 군주는 자신이 역경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14장. 그렇다면 어떻게 포르투나에게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 포르투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중심 개념인 비르투, 주체적 힘과 의지와 프루덴차, 실천적 이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 용어가 등장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다. 아무튼 이상에서 보았듯이 포르투나는 인간의 정치 환경이 갖는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특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해주는 그럴듯한 상징어가 아닐 수 없다. 이상으로 군주론의 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비르투와 프루덴치의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